네, 매주 월요일 이제 멘토 컨설팅 받아보고요. 오늘의 전략 그리고 또 주간 전략도 함께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멘토 컨설팅 벅셔리치의 강동진 대표와 함께 먼저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어닝 시즌이 도래를 했고요.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데 글로벌 증시 일단 흐름부터 먼저 보고 우리 시장 얘기 또 해볼까요? 예.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계 증시가 조정권에 있었다.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가지고, 일부 국가의 주가가 연초 이후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조정받는 나라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매수 신호가 나온 나라들하고 뚜렷하게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정받는 나라 제일 아랫단을 보시면은요, 중국이라든지 브라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그리고 러시아 등등 주로 브릭스 국가와 그와 연동된 나라들의 주가 움직임이 여전히 좋지 않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럼 제일 위에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들 나라 예전에 피그스 국가라 그래가지고 대단히 힘들었던 나라들인데요. 이들 나라 주가가 최근에 대단히 좋습니다. 2년 반 최고치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 안에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하고 베트남 지수, 이 지수는 거의 510포인트대로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이들 지수가 조금 특이한 시장이니까 피그스 국가들과 함께 연초에 비교적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유로존과 미국인데요. 유로존은 미리 조정을 보인 그런 나라들인데 거의 조정 후반부에 이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정이 임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조정 신호가 들어간 상태고 아무래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 조정이 이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조정 초반부에 이르렀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요즘 매우 조용합니다. 네. 좀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국 시장은 요즘 어떤 모습이에요? 예, 중국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과연 잠재 성장률 수치 정도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 7.5% 기준이 되겠죠. 그다음 중국 내부적으로도 시진핑 집권 이후에 개혁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그다음에 중국 시장의 움직임은 대단히 만만디거든요.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투자자들이 너무 천천히 움직이니까 또 안 들어가는 면이 있다.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 상하이 지수의 동향을 보면은 한동안은 잘 올랐습니다만은 지난해 하반기에 잘 올랐습니다만은 12월 들어서 아주 그 조정폭이 큰 상태입니다. 조정이 어느덧 4주 정도 진행이 되어 가지고 상하이 지수가 2000포인트대 근방에 와 있는데요. 이 2000포인트대는 더 내리기에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즉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중국 시장의 반전 기대감도 지금부터는 이어질 만하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의 위안화 동향이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동화가 달러에 비해서 비교적 약세권인데 중국 위안화하고 우리나라 원화하고 영국의 파운드하고가 강세 방향이었거든요. 이 중국의 위안화의 강세 영향, 이것이 중국 정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은데 이것이 지금은 조금 외국인 투자가들을 불러들이는데 조금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부진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 시장의 반전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대단히 많다 하는 것도 아울러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의 점진적인 축소 이슈가 미국 시장에서는 시장 금리를 끌어올렸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보면은 3% 내외에서 계속 공방전이던데요. 네. 지난 주말에 12월 고용 동향이 예상 밖으로 부진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유동성은 어떻게 이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 경제 지표 동향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우리 앵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미국 시장의 혼조권을 경제 지표, 특히 그 고용 지표가 부진해서 그렇다 하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좀 새겨서 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GDP 성장률 수치가 잠재 성장률 수치보다도
또 위에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3분기에 확정치가 4%대 이상이니까요. 그다음 한가운데 보면은 ADP 민간 고용 이 수치가 12월 수치인데 이 수치는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비슷한 수치 비농업 부분의 순고용 숫자는 예상보다도 줄어들었다. 이것을 조금 새겨 들을 만하겠고요. 그다음에 실업률 수치가 7%대에서 6.7%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떨어지는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그 금융당국이 원했던 그 수치대로 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보면은 고용 수치가 좋았는데 실업을 취직을 포기한 숫자가 많다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비농업 부분의 수치가 예상보다도 줄었다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고용 쪽에 악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조금 오버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영향으로 미국채 수익률이 3%대 급락을 했다. 그런 면이 있기는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이 FED가 채권 시장에서 월 단위로 850억 달러의 채권을 사주다가 이제 750억 달러를 사주고 있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이 FED가 채권을 매입한 기간이 어제였지 않느냐 할 정도로 조금은 그 규모가 변화의 폭이 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3%대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데 통화 당국도 이 채권 수익률이 급속하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는 행선지는 조금 있다가 윗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지난해 연말 그러니까 중순경부터인가 지난해 중부터 계속 좋아지고 있죠. 네, 스테이퍼링이라는 걸 실행을 했는데 네. 자, 경제 지표는 좀 좋아졌다가 좀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좀 평탄해지는 그렇지만 이제 기업 실적이 또 문제일 겁니다. 예. 이번 주에는 대형 은행들의 기업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요. 이 기업 실적과 미국 뉴욕 증시 전망을 하신다면요. 예, 이제는, 우리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책 이슈도 이제 물러가고요. 그 다음에 연말 연초의 그 이슈도 지금 지나가는 상태고 쇼핑 시즌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요. 그 다음에 매월 첫째 주에 있는 경제지표 발표도 거의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기업 실적이거든요. 기업 실적 시즌의 특징이 지수는 별로 움직이지 못하더라 그래도 종목별로 명암이 뚜렷하게 갈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알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주가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지난주 말에 알코아 주가가 내렸습니다. 그 대신에 비철금속 쪽에 있는 알코아의 주가는 내렸습니다만은 FCX 구리 관련 종목이라든지 금 관련주는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이와 같은 현상이 실적 시즌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종목별 동향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쉐브론 주가는 비교적 내렸거든요. 1.8% 정도 내렸는데 에너지 기자재 관련인 셜럼버저라는 큰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의 주가는 또 1.8% 정도 올랐거든요. 이것은 실적과 연동되는 그런 면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주의 면면을 보더라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단기 조정 이후에 1.5% 정도의 반등이 있었는데 애플 등등의 주가는 내린 면이 있었습니다. 즉, 반 정도는 올랐고 반 정도는 내렸습니다. 이것은 가격 메리트나 낙폭에 대한 그 메리트를 느끼는 종목은 오르고 그 실적이 조금 부진한 종목은 내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위의 종목, 자동차 업종에서는 포드가 1.4%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주택 관련 주 중에서 톨브라더스, 로 같은 종목이 또 2% 정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주들은 또 비교적 또 오른 면이 그럼 많았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 종목들 그리고 지수를 본다 그러면 지수는 전반적으로 정체권, 조정권입니다만은 종목별로는 한 반 정도 오르고 반 정도 내리는 과정, 순환 매가 종목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우리 시장을 또 들여다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 보면은 오전 한 10시경부터 무르르륵 떨어졌더군요. 한 20포인트가 넘게 시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뒤집어 보이던데요. 역시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파생, 좀 뒤흔드는 모습이었고 재료는 뭐 별다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에도 또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들쑥날쑥거릴지 이런 상황에서 틈새 시장을 좀 선택한다면 어떤 모습을 또 그려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좋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장의 이 파생 시장의 규모 그리고 힘이 강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파생 시장이 꼭 뭐 시장에 부정적인 그런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순 기능을 하는 엄연히 한편의 그 세력이 되겠죠. 근데 최근의 동향 보면은 제가 조금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약하면은 허약 체질이면은 바이러스가 이 사람한테 온다. 그런 걸 여러분 연상을 하시면 되겠는데 우리 시장의 이 주식과 관련된 힘이 너무 나약하다 보니까 파생 쪽에서의 세력이 대단히 강하다 하는 것을 인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단 외국인 쪽에서의 그 수급 동향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겠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만 계약 이상의 대량의 선물 매도가 있었고요. 이것은 뭐 연초의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옵션 정산일 이후에도 계속 2천 계약, 3천 계약의 순 매도 포지션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유는 우리 시장에 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생 시장 쪽에서의 기동이 먹을 게 많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정도의 규모니까 여러분 오른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 매매 규모가 이 정도로 연속적이고 대단히 큰 규모거든요. 이것은 지수를 전반적으로 휘둘리게 하는 그런 요인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판다. 이런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파생 시장 쪽에서 우리 시장의 하방의 힘이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매물을 쏟아내게 한다. 이런 양방향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시간이 가면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러겠습니다만 현재는 우리 시장을 끌어내리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코스피 지수의 현재 신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내려서는 안 되는 위치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그 아랫단에 1880포인트대가 그 위치인데 아직은 뭐 거리가 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1970포인트대가 안정지대인데 여기 좀 붙어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초록색으로 표현된 대로 하방으로의 힘이 강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1900포인트대 아래로 깨지기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이 위치대에서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지수 관련 대형주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매물의 압박도 있고 기스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좀 빼고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보듯이 그리고 중소형주들 중에서 최근에 빨간 종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기저에 흐르고 있는 수급의 변화니까 이번 주부터는 그들 종목 중심의 틈새 종목을 공략할 시점도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께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멘토 컨설팅 받아봤습니다. 벅셔리치의 강동진 대표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